강원도지사 후보들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자, 사람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강원도의 최근 선거 결과가 어땠는지, 전체적인 강원도의 판세가 어땠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 크게 띄워봐 주세요. 강원도 지역의 선거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번 보죠. 그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을 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12% 이상 앞섰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이 도지사 선거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후보가 맞붙었는데 이때 한 9% 포인트 이상 김진태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광재 후보를 이기고 이때 도지사가 됐습니다. 기초단체장 결과를 보면요. 이것도 기본 흐름이 비슷합니다. 민주당에서 4곳 차지했고 국민의힘에서는 14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장 14곳, 민주당은 4곳만 승리를 하고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기본 흐름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2곳 승리, 국민의힘은 6곳 승리. 전체 8개 선거구 중에 국민의힘이 6개를 가져갔습니다.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도 한번 볼까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를 강원도에서 득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7.3%,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7%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표를 합친다고 하면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22년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올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까지 결과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좀 강원도의 기본적인 어떤 선거의 판세는 국민의힘 쪽 그리고 보수 계열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쭉 공통된 흐름. 이번에 계엄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얻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원도의 판세는 조금 이 보수 쪽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강원도지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을까요? 강원도지사를 향해서 뛰고 있는 인물들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크게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강원도지사 출마 예상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나다 순으로 해놨습니다.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초 출신으로 수방사령관 지냈고요. 남북 장성급 회담 수석대표를 지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죠. 그리고 송기현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원래 검사를 지내다가 이제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죠. 삼선 의원이고요. 김진태 현재 강원지사,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등과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송기현 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지금 강원지사와 관련해서 유력하게 그리고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 바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1962년 철원 동성읍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성초등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용문고등학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지냈고요. 그러면서 서울 서대문 갑에서 4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뭐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광역단체장에 좀 뜻을 뒀고, 그 전에 이제 2번 서울시장의 뜻을 두고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경선에서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강원도지사 관련해서 유력하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골목골목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강원도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전투표도 강원도 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계속 이제 강원도와 인연을 계속 가져갔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을 때 이때도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현장에 동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좀 우상호 정무수석을 좀 이렇게 띄워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무수석을 사퇴하고 내년에 강원도지사 경선에 뛰어들 것이다 하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강원지사를 잠깐 했죠 하고 국회의원 지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좌의정 우광재로 해서 그 양팔 오른팔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도지사 선거 때 나왔다가 패배한 이후에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경기도 분당에서 거기서 출마를 했었죠.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방문을 좀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강원도 쪽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 재선 의원입니다. 허영 의원 춘천 갑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양구 출신입니다. 강원도 양구 그리고 강원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을 했고 김근태 의원의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국회 정치활동을 시작을 하죠. 그 전에 이제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도 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폭을 넓혀오다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직속 강원도 특보단장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주당 출마 예상자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국민의힘 쪽은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현직 강원지사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외에 뚜렷한 어떤 지금 다른 어떤 도전자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지사와 이 민주당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허영 의원,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좀 앙숙관계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죠. 2016년 20대 그리고 2020년 21대 때 둘이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1승 1패 이렇게 하나씩 그 장군 멍군 주고받은 김진태 지사와 허영 국회의원 정치적인 경쟁자 관계다. 김진태 지사가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뀐 거죠. 만약에 이제 뭐 허영 의원이 또 도지사 후보가 돼서 맞붙는다면 다시 그 경쟁 관계가 재현되겠죠. 자, 김진태 지사는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선 출마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도정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서 지금 재선 가도를 정리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고향인 춘천에서 재선 국회의원 지냈고 대선 경선에도 참여한 나름의 그런 정치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인물, 인지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살려가면서 재선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초입에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어쨌든 보수 성향 이것이 좀 더 강하다라고 선거 결과에서 쭉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로서는 이제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재선을 지금 꿈꾸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좀 거론되는 인물도 있습니다.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7월 입각했다가 그때 이제 당직을 내려놨었는데 다시 이제 당직을 회복을 하고 무소속 강원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을 구체화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능성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김진태 지사의 이 흐름을 흔들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주체가 우상호 정무수석이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냐, 이거죠. 역시 이제 핵심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제 그러면은 정무수석을 사퇴하고 이 선거 전에 뛰어들 것이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죠. 그 뛰어든 순간부터 강원도의 이제 빅매치가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로서는 이제 이 영동 지역 이쪽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강릉의 권성동 의원, 5선을 지낸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좀 뭐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타운홀 미팅도 하고 지난번에 그 강릉 가뭄 지역 현장을 찾아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하고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렛대 힘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로서도 기본 판 자체가 좀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권성동 의원의 부재, 또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거기다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이광재 전 사무총장 같은 이 거물급 인사들의 투입,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전체적으로 2018 어게인을 꿈꿉니다. 이건 뭐 강원도지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강원도만 본다면 도지사 선거도 이겼고 11개 시장 군수를 싹쓸이 했었던 그러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니까 그 2018년도의 그런 결과처럼 상당히 좀 민주당에 유리한, 민주당에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돌아가는 흐름들, 이런 것이 또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8 어게인을 꿈꾸면서도 좀처럼 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 김진태 지사, 현역 지사를 중심으로 가면서 이 좀 기본 이 강원도 판에 이 유리한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어떻게 모아서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